네, 신지우입니다. 실종 사건 여러 번 소개해 왔는데 그동안 특징을 하나 찾았어요. 부부가 동시에 실종된 사건은 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같이 사라진 거니까 그 전까지 정황이나 범죄 징후를 정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인 것 같아요. 해외에도 메리드 커플 미싱 검색하면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있죠.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이라고 집에 들어간 건 CCTV로 확인이 됐어요. 근데 나간 장면이 없어. 아파트 구조상 이럴 수가 없거든요. 이걸 풀지 못해서 미제로 남은 사건이에요. 부산에서 사라진 부부 사건이 더 있는데 이겁니다. 중소기업 부부 실종 사건이라고 이것도 미제예요. 잠깐 알아보자면 2007년 4월 19일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하는 최나귤 씨가 전해줄 서류가 있어서 중구 남포동에 나가 동업자라는 백 씨를 만납니다. 서류를 받은 백 씨가 헤어지면서 회사에는 몇 시쯤 들어갈 건지를 최 씨에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최 씨가 조금 있다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차로 어딘가 운전해 갔다는 거죠. 그 뒤로 최나귤 씨를 본 사람이 없어요. 대신 통화한 사람은 있는데 아내인 조영숙 씨거든요. 이날 저녁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또 백 씨에게 어떤 서류를 주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조영숙 씨는 저녁 차리다 말고 남편 부탁대로 백 씨가 있는 공장에 가요. 그 뒤로 조영숙 씨도 본 사람이 없어요. 부부가 몇 시간 차이로 사라진 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백 씨라는 사람이죠. 만나보니까 최나귤 사장이 특별히 이상한 점이나 심경의 변화는 없어 보였대요. 공장 직원도 조영숙 씨가 백 씨에게 서류 주고 돌아가는 걸 봤고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럼 둘 다 어딜 갔냐는 거지. 사라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최나귤 사장은 회사 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심경 변화 와서 갑자기 잠적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아내인 조영숙 씨도 실종 전 갑상선 수술을 받아서 장기간 어딜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있는데 부부가 사라지고 4일 뒤 최나귤 사장이 사는 집 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람 휴대전화가 발견됐어요. 이 자체로는 최나귤 사장이 집에 왔다가 실종이 된 건지 범인이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일부러 여기 버린 건지 알 수는 없죠. 더 이상한 건 이 휴대전화가 발견되고 다시 4일 뒤 전화가 와요. 같은 날 사라진 조영숙 씨였다는 겁니다. 조영숙 씨가 힘없는 목소리로 남편을 찾는데 전화 받은 경찰이 대화를 더 이어가려고 어디냐 물어봤는데 조영숙 씨가 다시 전화하겠다면서 끊은 거예요. 이 전화는 울산의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에서 걸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다시 3일 뒤 조영숙 씨가 이번엔 친구에게도 전화를 해요. 신세 한탄을 막 해.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는 불가에 귀의한다면서 아이들을 부탁했다는 겁니다. 일주일 만에 그리고 조영숙 씨 전화가 또 오거든요. 문자예요. 이번에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보냈어요.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이죠. 그리고 두 아들들에게도 전화했는데 아무 말 없이 끄는 게 마지막입니다. 이 과정에서 실종 5일 만에 부산 서면에서 친구와 통화한 사실도 밝혀지거든요. 조영숙 씨는 그동안 뭘 했고 이게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 알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조영숙 씨가 전화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죠. 여자인 공범이 연기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발신 추적을 피하려는 것처럼 매번 통화를 짧게 했고 전화한 사람이 조영숙이라고는 밝히는데 신원이 특정될 만한 정보를 말하진 또 않았다는 겁니다. 조영숙 씨가 아들을 부탁한다고 친구에게 전화한 날 최나귤 사장의 차가 발견되기도 했거든요.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이에요. 최 씨의 휴대전화가 아파트 단지에 있었으니까 집에 왔던 거라면 만약에 굳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서류를 전해주라고 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다시 가서 주면 됩니다. 범인이 일부러 여기 버렸을 경우라도 왜 차가 경주에 있는 건지 설명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때 최나귤 사장이 경주에서 토지구역 정리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었대요. 수십억 규모였다는데 이게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자면 최나귤 사장은 이 사업에 왜 투자하게 됐냐? 개발조합 이사라는 이 씨의 권유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3억을 투자했는데 그 뒤로 사업 진행에 문제가 생겨서 이 씨와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씨라는 사람이 잠깐 유력 용의자로 의심을 받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이 투자가 3년 전이에요. 이 씨는 그리고 조영숙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범행 동기가 충분하지 않죠.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 두 사람을 따로 만났던 그 백 씨가 좀 의심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 공장 직원 증언으로 용의자에서 일찍 제외됐었는데 나중에 이 직원이
그 당시 백 씨와 조영숙이 만나는 걸 봤다는 알리바이 증언은 거짓이었고 백 씨가 최나귤 사장 휴대전화로 장난질을 해서 경찰이 속았다고 밝힌 거예요. 경찰은 다시 백 씨를 조사해야겠죠. 경찰 출석 요구서를 보내요. 이게 사건 5년 만인 2012년 5월 15일이거든요. 백 씨가 그동안 꾸준히 결백을 주장해 오던 사람이야. 근데 이 출석 요구서를 받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틀 뒤 거제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옆에 유서가 있었는데 이걸 보면 자세히 갔죠. 내용 보니까 주식에만 손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란 말이 쓰여 있었고요. 백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유서 내용이 정확히 뭘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최나길과 조영숙 실종에 관련이 됐는지도 확인이 불가능해지면서 수사가 종료되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부부는 살해됐을 거예요. 실종 12시간까지는 생존율이 90%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하루만 지나도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틀이 지나면 90%였던 생존율이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가요. 보통 그래서 실종 48시간 지나면 장기 실종으로 보고요. 5년이 지나면 사망했다는 법적 선고도 가능해지는데 이 부부는 16년째 실종 상태란 말이에요.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없고요. 납치 살해된 뒤 시신이 어딘가에 안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이럴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렇긴 한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실종 상태에서 미제로 끝났다는 거죠. 부부 실종 사건이 이래서 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집안 문제는 외부에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제3자가 알기 어렵고요. 당사자들에게 물어봐도 잘 밝히려 들지 않으려는 경향도 강해요. 이런 점에서 부부 실종은 수사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같이 알아볼게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1년 5월 18일 일본 치바현, 치바시, 와카바구, 카이즈카초에 사는 59살의 회사원 키네부치 키요시와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하는 54살의 아내 키네부치 이쿠코 부부가 동시에 사라져요. 키네부치 부부라고 할게요. 특이한 게 많은 사건이거든요. 일단 사건 당일이 금요일이었어요. 오전 7시 남편인 키요시가 먼저 출근합니다. 그리고 1시간 뒤 아내인 이쿠코는 일하는 슈퍼마켓에 전화해요. 30분 늦는다고. 근데 이쿠코가 막상 출근은 하지 않아. 그래서 1시간 20분이 지난 9시 20분이었는데 이 이쿠코가 일하는 슈퍼마켓으로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이쿠코가 친척이 안 좋은 일을 당해 2, 3일 정도 쉬겠다고 한 거예요. 당사자가 전화해서 일을 쉬겠다는 게 아니야. 전화 받은 직원은 이거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 담당자 연결해 주겠다고 했어요. 직장 상사였나 봐. 근데 이 전화 건 남자가 거절해요. 이쿠코를 대신해서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끄는 거죠. 이때 남편인 키요시는 출근해서 일하던 중이었어요. 이게 실종이 아니라 어떤 사건인 거면 남편은 알리바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에 전화한 남자가 어디서 전화를 건 건지 나중에 번호 추적해보니까 키요시 집이에요. 이 사람 집이야. 이 참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 키요시 집에 들어가서 아내인 이쿠코가 쉰다고 전화를 한 거죠. 키요시는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뒤로 이 부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거든요. 부부가 실종됐다는 게 어떤 순서로 인지됐는지를 좀 알아보자면은 주말 지나고 월요일도 지나요. 5월 22일 화요일 이쿠코가 무단으로 이틀째 슈퍼를 안 나오니까 이 슈퍼 직원이 집을 찾아가 봤어요. 먼저 현관 밖에서 불러보는데 반응이 없길래 집 주변을 둘러봤대요. 그랬더니 주말부터 집에 없던 것처럼 이틀치 우편물이 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키요시 아들을 불러 집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가 본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라. 사실 직원이 이틀 회사에 안 나온다고 집까지 찾아오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이쿠코는 정직원도 아니야. 파트타임 알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찾아간 거는 그전부터 수상해 보였기 때문이래요. 금요일에 퇴근하고 사라졌으니까 실종 3일 전이면 5월 15일 화요일이에요. 이쿠코가 이날 아침에도 일하는 슈퍼에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2인조 빈집털이가 자기 집을 노리다 한 명은 잡혔고 한 명은 도망친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경찰이 올 예정이라 쉬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전인 5월 16일 아침 9시 히로나카라고 이름을 밝힌 경찰이 찾아왔는데 그 빈집털이범이
IT 분야 지능범이래. 통장에 있는 돈을 몰래 빼가려고 하는 기술을 갖고 있대요. 이 문제로 피해가 생기면 바로 경찰에 연락해 달라면서 제출장이라는 걸 줬다는 겁니다. 경찰이. 제출장이 수사를 해달라는 신청서 같은 건가 봐요. 이쿠코 입장에서는 누가 자기 통장에 돈 빼간다니까 걱정돼서 신청서를 썼는데 여기에 자기 개인정보도 적었다는 거죠. 통장 계좌와 비밀번호도 썼고요. 제출장을 받은 경찰은 이제 매일마다 자기가 계좌에 수상한 움직임이 없는지 알아봐 주겠다고 하면서 통장과 인감까지 받아서 돌아갔대요. 왜 이래?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이 지역에 히로나카라는 경찰은 없는 걸로 확인됐어. 이건 씨발 뭐 안 들어도 뻔한 얘기지. 경찰로 위장한 사기에 당한 거야. 이런 거에 왜 속나 싶은데 아무튼 이 일이 다음 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실종 하루 전 5월 17일 오전 8시 또 이쿠코가 슈퍼에 전화해요. 지금 경찰이 집에 오는 중이라 출근 늦어지니 12시까지 자기 안 오면 결근 처리해달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남편인 키요시는 오전 10시, 오후 5시 41분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열쇠를 바꾸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 보면 실종 당일도 이쿠코가 30분 늦게 출근한다는 게 그 가짜 경찰이 다시 오기로 해서 그런 거 같잖아요. 이 새끼는 이쿠코 대신 슈퍼에 전화해서 며칠 쉰다고 했을 그 남자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쿠코는 키요시가 퇴근하고 오면 낮에 있던 일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었겠죠. 남편도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키요시는 다음날 출근해서 전날 아내에게 들은 걸 회사에 얘기했을 수도 있고 이쿠코도 계속 슈퍼마켓에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수상함을 알고 있었을 거야. 슈퍼 직원이 이런 말들을 계속 들었으니까 실종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슈퍼 직원 말 들어보니까 이쿠코가 며칠 쉰다고 전화했던 그 남자가 남편인 줄 알았대요. 전화 받을 때는. 이때 전화 발신지가 남편인 키요시 집이기도 했으니까. 근데 키요시는 정작 회사에 있었잖아. 정리하자면 경찰인 척하면서 이쿠코 통장을 받아갔던 새끼가 실종 당일 또 찾아와서 이번엔 남편인 척하고 슈퍼에 전화해 이쿠코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이 새끼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새끼는 경찰로 위장하고 슈퍼에 출근 안 나간다고 전화한 그 새끼는 부부 이 실종에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 범인이지 뭐 이 정도면은. 슈퍼 직원이 이쿠코 집 찾아왔었을 때 또 이상했던 건 차가 있었대요. 자기가 전화 받았을 때는 친척에게 일 생겨서 회사까지 쉰다고 해놓고 차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거지. 이상하니까 창문이라도 들여다보려고 집 뒤를 돌아가는데 거기 어떤 남자가 서 있었대. 자기랑 눈이 마주치자 이 남자가 바로 고개를 돌렸다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경찰이라고 생각했대요. 슈퍼 직원이. 그래서 키네부치 부부의 신변을 보호하는 중인가 보다 이런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근데 진짜 경찰이 아닌 것 같아. 직원이 돌아가고 2시간 뒤에 경찰서에 수상한 남자가 이 부부의 집 주변을 기웃거린다는 신고가 들어갔던 거예요. 정황상 슈퍼 직원이 왔다가 마주친 그 새끼일 가능성이 높겠죠. 범인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슈퍼 직원이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서 키요시의 집과 5km 떨어진 지점에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람이 나타나요. 키요시 통장에 있던 350만 엔을 다 뽑아갔다는 거죠. 이게 그 순간에 찍힌 CCTV 장면이고요. 돈을 인출해 준 직원도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말 들어보니까 5, 60대 정도 돼 보였고 키가 165, 청 셔츠에 모자, 흰색 마스크, 안경 쓰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차림이죠. 그래도 신체적 특징까지 감출 순 없었는데 은행 직원이 이 사람은 목이 좀 두꺼운 편에 만두귀래요. 목이 두껍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만두귀는 귀가 자주 눌리고 쓸리는 경우에 생기는 건데 레슬링 같은 운동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잖아. 이게 다 키요시에게는 없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키요시가 아닌데 키요시인 척하면서 돈을 빼갔다는 거죠. 키요시가 아닌 건 확실해 보여. 그렇다고 누군지 또 특정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잠깐 더 정리하자면은 슈퍼 직원이 이쿠코가 출근하지 않자 10시쯤 집에 가봤고 12시에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은행에 이 남자가 나타난 건 1시 45분이야. 키요시는 저녁 6시쯤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었죠. 여기서 또 이상한 일이 생겨.
키요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갈 때 사실은 어떤 남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걸 본 사람이 있었어요. 난 깜짝 놀랐어. 목격자가 나온 거야. 시간대로 볼 때 은행에서 돈을 뽑은 이 남자의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목격자 말 들어보면 이때 키요시랑 남자가 심각한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대요. 그래서 뭐 손님인 줄 알았는데 30분 뒤 이 집에서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는 겁니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전화도 걸려왔는데 이쿠코의 친구예요. 이것도 친구 말 들어보니 정체 모를 남성이 받았다는 거죠. 지금 엎드려 있다고 말한 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키네부치 부부에게 지금 뭔 짓을 해서 부부는 엎드려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집에서 나가는 걸 본 사람은 없어가지고 살인을 당한 건지 납치당한 건지 정황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키네부치 부부는 실종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아직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확률상 이런 과정으로 어딘가 끌려가서 살해된 것으로 보이죠. 순서상 이쿠코가 출근이 30분 늦어진다고 슈퍼에 전화한 아침 8시부터 슈퍼 직원이 찾아온 10시 사이에 2시간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보이고요. 범인은 12시쯤 밖을 나오다가 슈퍼 직원에게 목격이 된 겁니다. 그리고 1시 45분쯤 이 사진이죠. 은행에서 돈 인출하고 다시 돌아가서 키요시가 퇴근하고 오는 걸 기다렸다가 같이 집에 들어가서 키요시까지 살해했거나 납치한 상태로 어딘가에 옮겼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집안에 어질러진 물건은 없어요. 근데 화장실에 피 자국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쿠코 피거든요. 일본은 호텔처럼 가정집도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된 경우가 많아요. 피 자국이 둘 다 발견됐어요. 시신이 옮겨졌다는 이야기겠죠. 도망치면서 계속 공격당했거나 범인이 이 피를 씻어내려고 하는 흔적도 있었는데 주방에서도 특이한 점이 나와요. 키요시 양복이 의자에 걸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특이하냐? 키요시가 평소에 입지 않은 옷을 괜히 밖에 내놓는 걸 되게 싫어했대요. 무슨 상황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범인이랑 같이 집에 들어간 뒤 급하게 벗어서 의자에 걸쳐둘 정도로 뭔가 상황이 일어났던 것 같죠. 그리고 슈퍼 직원이 찾아왔던 10시쯤엔 집 앞에 주차돼 있던 부부의 차가 실종 이후엔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차를 찾아야 범인이나 사라진 부부의 행방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일본의 N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차량 추적과 조회 시스템인 건데 돌려봤더니 부부가 실종된 18일 12시 지나서 5월 19일 새벽 2시에 이 지역 국도를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14시간 지난 오후 4시엔 2번 도쿄에서 고속도로를 탑니다. 키네부치 부부의 집이 치바현에 있는데 도쿄까지 1시간 거리예요. 여기를 근데 14시간 만에 도착했어. 어딘가 들렸다는 이야기 같은데 확인은 안 돼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8시에는 3시간 거리 3번 나가노에서 발견됐고요. 오전 10시에는 4번 아이치현 방향으로 출발했어요. 경찰이 그래서 아이치현을 수색했고요. 4개월 만인 2001년 9월 26일 5번 자리죠. 나고야에서 불법으로 주차된 차를 찾는데 이게 키네부치 부부의 차였습니다. 집이랑 300km나 떨어진 곳에 있던 거예요. 차 안에 시신이나 차 키는 없었고요. 차 문은 다 잠긴 상태였습니다. 차를 10일간 정밀 분석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부 물건으로 보이는 테니스 라켓 몇 개, 옷들이 나왔고 뒷자리에는 소변 반응 그리고 부부의 혈액 반응이 나왔어요. 키요시는 그러면 최소한 현장에서 살해되지 않고 한동안 차에 감금돼 있던 것 같거든요. 결국은 살인이 일어났겠죠. 그 뒤 범인이 차 내부 청소를 했는지 자기 거 피해자 지문까지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범인을 특정해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범행 동기 몇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쿠코의 컴퓨터 복구해보니까 불특정 다수에게 닥치는 대로 메일을 보낸 흔적이 나왔어요. 100통 이상 보냅니다. 이게 다단계 화장품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다단계라는 게 뭐야? 내 투자금이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으로 들어가고 내 다음 사람의 투자가 있어야만 내 수익금이 생긴다는 단순한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다단계는 마지막 투자자가 당장은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투자자를 늘려가야만 굴러가는 사업인 건데 사람의 숫자는 무한하지 않으니까 언젠간 마지막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사람들이 다단계의 피해자인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다단계는 마지막 투자자를 최대한 많이 늘리기 위해 빌드업해가는 사기 과정이에요. 투자자가 끊기는 시점에서 피해자가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이쿠코가 사기칠 목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메일을 100통 이상 보낸 것으로 봐서 이 사람 말에 다단계를 시작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겁니다. 이 피해자가 이쿠코에게 원한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쿠코가 100만엔 정도의 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야쿠자에게 협박당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긴 했어요. 아니면 아예 이런 수법을 사용하는 강도일 수도 있겠죠. 경찰로 위장해서 통장 거래가 의심된다. 우리나라의 보이스피싱을 실제로 하는 거야, 만나서. 키네부치 사건 이후 같은 지역에 자기를 경찰이라고 밝힌 남자가 집에 찾아가겠다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확인해보니까 다 경찰 사칭으로 밝혀졌거든요. 이런 추측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럼 뭐해? 범인을 특정할 단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키네부치 사건이 아직까지 미제로 남아있는 거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은 2001년 일본 치바현에서 일어난 키네부치 부부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